안녕하세요. 유젤라TV 오후 방송 시간이 왔습니다. 네, 지금 오늘은 또 굿네이버스 울산 지구장님을 모시고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를 맡은 무대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뭐 그냥 말씀해 네네. 주셔도 됩니다. 네, 저는 좋은 이웃이 되고 싶은 굿네이버스 울산 지부장 김지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우선 굿네이버스 저희가 알기는 많이 아는데 그냥 표면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주로 하는 것인가요? 네, 굿네이버스는 1991년도 3월 달에 한국에서 생긴 이제 NGO 단체입니다. 설립이 된 NGO 단체고. 오래됐네요. 네네, 올해 32살, 얼마 전에 저희 32살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시작을 했지만 전국에 이제 32개 지역에서 지부가 운영이 되고 있고 국내 사업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40개국에서도 한국 NGO라는 이름으로 이제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아이들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아동복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NGO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32군데나 있는지 전 처음 알았네요. 저는 그냥, 원래 서울에 있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이번에 울산 지구장님이라길래, 울산도 있구나. 처음 알았거든요. 아, 네네네. 울산은 1998년도부터 활동을 하고 역사가 있습니다. 오래됐네요. 네네네. 그런 거 참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봉사단체에 대해서. 네네네. 그럼 주로 또 어떤 일을 하는지, 뭐 어떤 그런 봉사를 하시는지. 네네네. 그런 거 좀 궁금하네요. 네, 저희가 뭐 해외에서는 NGO 단체로서 또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한국에서는, 국내 전문 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아니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 예방센터를 운영하기도 하고, 울산에서는 울산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복지기관이 있고, 저는 이제 법인 사업을 하는 기관인데, 저희 법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세계 시민 교육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나눔 사업들 또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좀 나눔을 통해서 또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해외에 있는 아이들을 후원하실 수 있도록 후원 사업들을 또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 국내 다 후원을 하나요? 네네네, 가능하시죠. 네네. 그러면은 아까 시민교육을 하시면 또 어떤 건지? 네네. 세계 시민교육은 저희가 우리 울산에 있고 한국에 있지만 세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나라 친구들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세계 시민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 그 안에는 이제 다양성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기후위기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게 우리 울산에 있는 친구들만 이해를 하고 해서 뭐 될 일이 아니라 저 지구촌을 생각하면서 지구인의 한 사람 또 세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계 시민 교육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어떤 교육을 하시는지. 네. 그래서 다양성 교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울산에도 그렇고 다른 나라 아이들이 지금 많이 또 들어오고 있잖아요. 또 네, 얼마 전에 그렇죠. 또 되게 많죠. 네네네. 그리고 울산에서도 난민 아이들이 또 있고 또 뭐 가까운 제주에서도 난민이 들어와 있는데 네, 맞아요. 그렇게 좀 다양한 아이들을 우리가 뭐 문화가 다르거나 또 나라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뭐 사상이 달라도 다 이렇게 좀 친구가 될 수 있고 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다양성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기후위기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경 교육인데 아이들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좀 이 지구가 환경으로 인해서 좀 탄소 배출이 많아서 그렇죠, 네. 네, 탄소 발자국 줄이기를 시작으로 그거를 이해하고 또 그걸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교육의 매개체는 어떻게 하시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네, 저희가 직원들은 저 포함해서 울산지부 같은 경우에는 5명밖에 없어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교육을 하는 건 아니고 저희와 함께 또 봉사활동을 하시는 재능기부로 강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세계 시민교육 강사 양성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이분들이 또 직접 저희가 학교로 또는 뭐 교육을 원하시는 그런 단체나 기관으로 가서 또 무료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기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학생들에게 이러한 환경단체에서 직접 나가서 교육을 시킨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뭐 환경단체는 아니고 저희 쪽에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분들께서? 네. 네네 저희 교육을
가서 어. 직접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환경 교육을 한다는 거는 저는 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아, 네네네. 요즘에 또 학교에서도 환경 자체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환경 교육을 좀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니까 울산에서도 그런 환경 교육을 뭐 학교 자체적으로 뭐 몇 회기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들을 이제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그 배우는 것들이 더 우선이 되다 보니까 좀 환경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또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아, 정말 중요한 교육인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살아보니까 이 탄소 중립을 정말 지키는데 애를 쓰지만 정말 잘 안 되는 게 너무 그렇죠. 많고 네네네. 또 모르고 넘어가는 게 너무 많고 네네. 또 무심코 그냥 제가 뭔가 배출하고 버리는 것들이 다 탄소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람이 이런 것 같아요. 알지만 왜 들으면 아 그거지 하는데 보통은 다 그냥 다 이렇게 잘 모르고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네네네네. 제가 몇 달 전에 두 번째 지구는 없다라는 책을 보고 접하고 나름 이게 정말 맞는 말이구나. 이게 쉽게 그냥 어떻게 되겠지? 마스크가 너무 일회용 마스크가 너무 많으면 안 되고 컵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되는데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다가 그 책을 딱 보는 순간 나 하나라도 정말 잘 지켜야 되겠다. 이 생각이 많이 들어서 항상 가방에다가 텀블러하고 또 왜 작은 컵도 넣어 다니고 이런 행동을 하긴 네네네. 하지만 그리고 아무리 더워도 여름에 잠깐 그 누굴 기다릴 때 장소 시동을 좀 끄고 이걸 나름대로 실천을 하는데 그게 순간순간 자꾸 잊어먹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순간순간 잊어버릴 때가 있어가지고 네. 저도 이제 실천하려고 노력을 그리고 하고 또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정말 가까운 거리는 좀 걸어가야 되는데 참 그렇죠.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면서도 교육을 하는 또 사람 입장으로서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먼저 또 모범이 돼야지 하면서 또 생각이 불편한 게 사실 나면 또 네네네. 그렇고 요즘에 보니까 이제 그런 또 탄소 배출도 있고 옷도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는 옷이 뭐 떨어져서 못 입어서 또는 뭐 작아서 맞아요. 이렇게 뭐 버리긴 지만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유행이 지나서 안 입어서 그냥 입기 그렇게. 싫어서. 네네. 그래서 근데 이 옷을 버리면은 그 옷을 또 이렇게 그 쓰레기 정화하는데 또 탄소가 엄청나게 또 배출이 되더라고요. 작년에 저희가 또 교육하면서 보니까. 옷이 잘 썩지 않죠. 네네네. 이게 플라스틱의 일종이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수출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네네네. 맞습니다. 수출하고, 이게 또 이런 옷을 또 필요로 하는 저개발 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옷을 또 받기도 하는데, 사실은 또 이 옷을 물류로 배로 항공으로 이렇게 보내면 그것 자체도 또 탄소 배출이 배출이니까. 엄청나게 나다 보니까. 참 어렵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면 정말 뭘 안 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그죠? 그렇죠. 근데 또 안 사기도 또 요즘 경기가 또 너무 어렵다 하니까. 지구 살림이 안 돌아가.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균형을 좀 찾고 또 좀 적당하게 하는 것들이 좀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쨌든 지금 뭐 우리가 일자리가 없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또 뭐 인건비가 자꾸 비싸져서 뭐 기업은 뭐 남는 게 없다. 그래서 뭐 자꾸 인건비를 줄인다. 또 우리는 일을 해야만 또 먹고 사는 1인 가구들이 많고 한데 보면은 또 이게 어떤 양면성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그냥 저게 막연하게 드는 거예요. 그 책을 읽고 나서 뭐냐면 일회용 컵, 뭐 이렇게 옷도 그럼 한 사람이 1년에 한 5번만 산다고 계산을 했을 때 일회용 컵, 일회용 종이 여러 가지들이 그 많은 만들어내는 공장들이 또 문을 닫게 되는 경향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무 공급이 너무 수요보다 공급이 너무 많은 것이 큰 문제인데 그건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이런 답이 없는 생각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런 토론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셨구나. 네네. 네,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 하나에 또 국한돼 가지고 일단 무조건 아껴 써야 돼, 안 써야 돼, 안 사야 돼. 물론 맞는 말인데 그러면 그 이면에 그렇게 일회용 플라스틱을 만들고 종이컵 만드는 회사들은 다 또 그렇죠. 어떡할 것이냐. 맞습니다. 네. 네네. 그 몇십 명의 인원들이 공장이 하나하나 문 닫으면 또 어떡할 것인가. 또 그것들을 또 분리 작업해서 처리하시는 분의 일자리도 마찬가지. 그렇죠. 이게 참 물고 물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네네네.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참 네. 답이 없다. 이 느낌을 네네네. 그때
되게 공감하면서 토론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네네. 네. 저희가 또 NGO 단체다 보니까 저희가 또 정부에서 하거나 또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하는 것들을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을 저희 같은 이제 민간단체가 이렇게 교육을 하거나 또는 시민들에게 좀 뭐 인식 개선 캠페인을 하거나 그런 필요한 것 역할을 같아요. 저희가 하다 네. 보니까 너무 조금, 잘 네네. 없는 것 같아요. TV 매개체에서 그냥 뭐 탄소를 뭐 줄여주시면은 뭐 이런 뭐 캠페인 하지만 그냥 넘어가잖아요. 네네네. 네, 별로 와닿진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네네네. 그래서 조금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이게 사실 일반 시민들의 실천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서 조금 뭐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그런 것들이 조금 공급과 수요가 좀 균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고민을 하시는 게 또 필요하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그런 홍보가 좀 필요할 것 네네네네. 같아요. 왜냐하면 무심결에 버리고 무심결에 쓰잖아요. 사람은 다 망각을 자꾸 하니까. 네네. 어제 분명히 들었지만 오늘 오후에 저도 모르게 무심코 하는 행동들을 네네. 조금 정말 정부 차원에서 조금 나서서 하면은 좀 이게 어떤 우리가 그 교통 질서 지키기 캠페인 이런 것처럼 네네네. 그걸 오랫동안 해서 지금 이렇게 질서를 잘 지키듯이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근데 네네. 이렇게 또 해주시는 데가 있네요. 네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는 왜 시민의식, 세계 시민의식을 의식이 없어서 뭐 질서라든지 또는 맞아요. 뭔가 네.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조금은 부족했었는데 지금은 또 아주 잘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저희 NGO 단체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또 세계 시민 교육이라는 또 교육으로 또 캠페인으로 저희가 또 같이 함께 또 어린이들 대상으로 또는 부모들 대상으로 교사들 대상으로 그런 이제 필요한 교육들을 함께 진행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은 뭐 영상도 띄우시고. 네네네. 영상도 하고 요즘 또 눈물 아이들 보는 거. 네네 또 이렇게 또 같이 다가가려면 영상 교육도 필요하고 또 직접 저희 강사가 가서 하는 교육들도 있고 또는 그냥 일반 시민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이제 컨텐츠를 통해 가지고 SNS로 하는 것들도 많이 있고 유튜브에도 저희 네이버스 치시면 또 유튜브 또 영상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조금 다각도로 조금 다가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국가적인 상황에서 좀 조금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역할을 하시네요. 전 좀 몰랐어요. 저는 그냥 막연히 굿네이버스 이러면 그냥 정말 배고픈 아이들, 네네네. 또 뭐 그 학교를 갈 수 없는 아이들, 네네네 단순히 맞습니다. 그것만 네네네. 한다고 생각했는데 되게 다양하게 네네. 많은 일을 하시네요. 네, 그렇게 하고 또 한 꼭지는 저희가 위기가정 재기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정말 또 이제 뭐 수급권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은 그나마 이제 국가에서 조금 보호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네. 테두리 안에 있지만 그 위에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을 또 저희가 좀 발굴을 해서 그 친구들을 뭐 생활비라든지 주거비라든지 또는 의료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또 지원을 또 저소득 가정을 또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업들도 하고 아니 있습니다. 요즘도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있나요? 네네네. 저희가 신청만 하면 다 되던데 아닌가요? 네, 거의 되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어떤 자격이 이렇게 딱 걸리거나 하면은 요즘에는 저희 울산의 경우에는 의외로 이제 심리 치료에 대해서 좀 심리 정서적인 부분에 정서 도움을 문제. 네네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까지도 하세요? 네네 정말 저희가 광범위하시네요. 저희가 교육기관하고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네트워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제 수급이나 또 차상위 계층이 아니지만 또 심리 정서적으로 이제 또 부모의 손길이 또 많이 부족한 경우에 이제 심리 치료비 지원을 좀 부탁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아이들도 지금 저희 쪽으로 문의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심리치료센터하고 또 연계해서 그 아이들이 좀 심리 정서적인 부분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연계했던 그럼 케이스 딱 많이 정해진 게 있습니다.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좀 영역을 확장할 수도 있는 거네요. 네네네.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NGO 단체다 보니까 네, 조금 그러네요. 이제 법의 테두리 안에 있지 않지만 도움이 또 필요한 친구들 간혹 있어서 그럴 경우에 저희가 또 좀 발벗고 저희 근데 조금 제가 조금 질문을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이게 사회단체인가요? 네네네. 사회법인단체. 네네. 그러면은 뭐 이게 후원금 이런 거 네네네네. 저희가 100%는 아니죠. 운영이. 거의 100%? 네네. 저희가 그 국가 지원. 일반
국가 지원은 이제 사회복지법인 부분에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아동학대 예방센터라든지 그 가정위탁지원센터라든지 이제 국가에서 지정한 딱 그 사업 목적이 있는 그 기관을 저희가 한 70%는 정부 지원을 받아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나머지 30% 정도는 저희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법인의 기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 회원분들 그 후원자분들이 후원자. 네네 10,000원이나 뭐 30,000원이나 이렇게 후원금 정기 후원, 네. 네네 정기 후원하시는 그 후원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국내 사업 또는 해외 사업 그리고 또 긴급 구호비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튀르키예 긴급 구호가 네, 2월 6일 날 그 지진이 일어나고 2월 8일 날 바로 저희가 긴급 구호 대응단을 파견을 해가지고 빨리 했었고 빨리 대응하시네. 네네. 그리고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서 그렇죠. 네 그쪽에는 원래는 이제 지부가 없었지만 또 전쟁 루마니아에 저희가 그 베이스 캠프를 치고 또 전국에서 긴급 구호 활동을 갈 수 있는 직원들을 모집해서 또 보내기도 하고 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동해안 산불 엄청 크게 또 났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도 저희가 또 그 거기는 강원 지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강원 지부를 통해서 또 그 긴급 구호가 될 수 있도록 구호 물품을 주신다는 말씀이신 네네네 거죠? 물품도 주고 지부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1차 조사를 합니다. 긴급 구호를 나가며 가장 어떤 부분에 또 필요로 하고 또 저희 같은 NGO 단체가 또 한국에도 여러 단체가 있다 보니까 단체들을 하고 정부하고 같이 모여서 또 어느 단체가 어떤 부분을 또 좀 책임을 지고 또 조금 나누어서 네네네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사실 되게 활동하시는 이 분야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 NGO 단체가 네네네 맞습니다.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생전 처음 들어보는 그런 데도 있고 네네네. 어쨌든 굿네이버스는 가장 오래됐고 많이 귀에 익숙하니까 네네. 우리가 주로 아는 거는 유니세프 아니면 굿네이버스 맞습니다. 그 말고는 나머지 다 생소하더라고요. 네네네. 다 그렇게 좀 새로 생긴 어떤 그런 단체들인가요? 네네네. 그래서 뭐 NGO 단체가 많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에 우리가 그 전에는 이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맞아요. 지금은 도움을 주는 나라로 네. 공여국으로 바뀐 이제 첫 번째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에도 NGO 단체들이 많이 또 설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그 직원분은 5분밖에 안 계시고 네네네. 나머지 다 봉사로 다 이루어진다 네네네네. 그 이 봉사하시는 분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냥 느끼기에 우왕좌왕일 수 있잖아요. 좀 체계적으로 뭔가 봉사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도 지구장님께서 하시나요? 저희는 뭐 저희 기관에 봉사활동 오시는 분들은 저희의 이제 테두리 안에서 봉사활동을 하실 수 있고, 근데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정말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봉사활동을 하시던 분들이 또 저희 기관에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거기는 이제 자원봉사센터가 또 울산에도 있어서 거기에 이제 등록이 돼 있고, 저희도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그 기관의 한 수요처로 또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 기관에를 연계해서 네네네. 그 굿네이버스랑 같이 연결하시고 이렇게. 네네네. 딱 거기에 등록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 단체가 또 있군요. 네네네. 그렇게 돼서. 그것도 처음 들었어요. 네네. 저희는 또 하나의 수요처로 뭐 봉사활동을 뭐 거기 자원봉사 기관을 통해 가지고 저희 쪽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바로 저희 쪽에 문의하시면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뭐 봉사활동을 또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활동이 주로 어떤 건지 우리가 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네네네. 뭐 밥해서 갖다 주고 물 생수 갖다 주고 이거 말고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뭐 있을까요? 네네. 저희 기관의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코로나 한창일 때는 정말 그 코로나 키트로 해가지고 그런 이제 코로나 키트가 많이 생필품 관련해가지고 많이 후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거를 위탁 가정에 이제 나눠주기도 했고 또 저희가 그 저소득 가정 아이들 통해 가지고 또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이제 활동들을 많이 했었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거의 이제 끝나고 해서 지금은 저희가 교육봉사 활동하고 계시고 또는 이렇게 캠페인 활동할 때 이제 캠페인 활동을 할 때 이제 봉사활동 오셔가지고 같이 캠페인 활동을 하기도 하고 아까처럼 이제 그 교육봉사 중에서도 저희가 직접 이제 환경교육을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성악대 예방 인형극으로 또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인형극으로 그래서 네네. 아까 인형극. 네네네. 그 이제 아이들 모아놓고 하는 네네네. 그 특정한 장소도 다 섭외를 하셔야 되고. 네네, 그거는 저희가 직접 학교나 유치원으로 가서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저희 교육을 나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건 이제 아까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이제 찾아서 이렇게 네네네. 어떻게 찾아요? 보통은 그걸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네네네. 느낌이. 그 아이가 그걸 알아서 직접 뭐 신청을 하러 오는 것도 아닐 것이고. 맞습니다. 네. 네네네. 그게 가장 그 연계하는 게 되게 힘들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찾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울산에서 네트워크를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네트워크의 기관이 이제 교육청을 통해서 이제 학교나 또 유치원 으로 이렇게 연계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시청을 통해서는 이제 각 구청이나 이제 동사무소에도 저희가 그런 안내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일반 이제 심리치료센터도 얼마 전에 하고 이제 홍보를 해가지고 그 심리 치료비가 부족한 친구들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부족한 친구들은 저희 쪽으로 문의를 해주세요 하고 연락을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다양한 단체들에게 저희가 조금 그런 안내를 드리기도 하고 또 뭐 종교기관을 통해서도 저희가 혹시나 종교기관에서 네네 요렇게 이제 도움이 필요한데 또 도움을 못 받는 어린이들이 있으면 또는 가정이 있으면 저희 쪽으로 연락 주세요 하고 또 안내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럼 정말로 제가 지금 듣기로는 되게 하는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딱 정해진 커리큘럼에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확장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생소한 부분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시는 것 네네네 같은데. 맞습니다. 네. 괜찮으세요? 보통은 다 그게 되게 네네. 힘들어하잖아요. 그렇긴 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 작년에 뭐 의료기관에도 이렇게 홍보를 했었고, 뭐 심리치료기관에도 했었고, 또 정말 변호사협회 이런 데도 안내를 드리고 진짜 다양하게 저희들이 그럼 많이 각종 찾아서 협회에다 직접 찾아 매방하셔가지고. 네네네. 정말 이건 애정이 필요한. 네네. 그러고 보니까 정말 애정 없이 할 수 직원들이 없는 엄청 많이 일이다. 고생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막 드는데. 그러네요. 왜냐하면 어떤 단체에서 우리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인데 혹시 이런 아이들이 있으면 저희에게 연계해 주세요. 네네네네. 하고 방문을 해야 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네네. 어차피 가가호고 방문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단체에서는 갑자기 우리한테 왜 오세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희가 가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같이 좀 연계하면 좋겠다. 저희는 홍보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엄청 놀래다가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죠. 설명을 좀 들으면 하지만 처음에는 왜 우리가 네네네 맞습니다. 오셨어요? 네네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상당히 많았을 것 같은데 그들을 이해시키고 네네네. 같이 참여하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 작업이 더 힘들 것 같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고 해서 외향성이시구나. 네네 좋아해서 높으시고. 너무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이 일을 한 21년 동안 했는데 그거를 좋아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 만나서 저희가 하는 일을 알려드리고 또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거 자체를 너무 좋아하고 해서 좀 오랫동안 할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이 일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네, 근데 시작은 되게 우연히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사회복지를 전공을 했는데 사회복지를 전공하게 된 계기가 그 고3 담임 선생님이 그냥 너 사회복지 하면 잘 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고3 담임 선생님께서 진로를 딱. 근데 저는 그때 사회복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 어떤 성향이 보였다는 말씀이시네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도 저희 고3 선생님을 한 번씩 뵙거든요. 같은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그래요? 특별한 인연인데? 그래서 선생님께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드리면 내가 그랬나 이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되게 별로 의미 없이 하는 말인데 받아들인 사람 굉장히 큰 의미로. 네네. 그리고 저도 이제 막상 대학에 와서 제가 진짜 이게 사회복지가 뭔지도 모르고 대학에 왔는데 와서 딱 한 학기를 해보니까 이거 사람에 대한 학문이고
사람과 관련된 일인데 제가 사람을 또 좋아하다 보니까 아 이거 저랑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하면 괜찮겠다 생각이 또 들어서 4년을 하고 또 그 하는 동안 제가 또 봉사활동을 저희 이제 사회복지 기관에 봉사활동을 가다 보니까 또 여기 제가 굿네이버스가 그전에는 한국이웃사랑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제 친구가 여기 한국이웃사랑회 갔는데 거기 선생님들이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럼 나도 같이 따라가 보자. 그래서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거기서 실습도 관심이 하고. 그쪽을 있으신 게 많네요. 네네. 그래서 여기가 또 인연이 되고 계속 봉사활동도 하고 실습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또 취업은 또 생각이 없었는데 또 선생님들이 지금 이제 공채 기간인데 왜 입사 지원서를 안 넣냐 저보고 직접 전화를 복지관 쪽으로. 네네 저희 기관에서 입사기원. 그래서 입사해라 이렇게. 저는 아직 무슨 준비를 어떻게 하려고 하냐 일단 내봐라 그래가지고 했더니 바로 그냥 뽑아주셔가지고 그래서 대학 졸업하자마자 여기 굿네이버스에 2002년도에 입사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쭉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첫 직장이 네, 첫 직장이 굿네이버스고. 네, 좀 마지막 직장이 되길 바라는 말입니다.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네네, 그렇죠? 21년째 지금 하고 있고 작년에 20주년이었으니까. 네. 야, 그래도 특히나 요즘은 조금 나은데 그 20년 전에는 훨씬 더 좀 환경이 좀 더 열악했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지금은 굿네이버스입니다. 그러면 알죠. 굿네이버스 네네 아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네 그게 뭐 하는데요? 뭐 그런 단체가 있었냐고 맞아요. 완전 처음 들으시는 그리고 분들이 그때만 해도 봉사라는 개념이 좀 많이 없을 때죠. 네네네 10년 전만 해도. 네네네 네. 맞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왜 뭐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냐고 저보고 오히려 물어보시고 지금은 이제 조금만 말해도 다 이해를 하시고 아 이제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게 뭐 언제가 될지 판로를 잘 모르기도 하고 네네네 하다못해 올 만원씩 후원만 해도 되는데 네네네 잘 모르기도 하고 내 만 원이 뭘 그렇게 클까봐 무슨 도움이 될까봐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 당시였잖아요. 네네네. 지금은 또 사람들이 이 만 원이 네네네. 모여서 수십 명의 아이들이 맞습니다. 먹고 살고 뭐 충분히 네네네. 취약계층에서 벗어난다는 걸 알지만 그때는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때는 기부에 대한 이해, 뭐 봉사에 대한 이해부터 저희가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네. 지금은 오히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저희 기관에도 봉사활동을 하시고 또 기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저희 기관에도 기부를 하시고 다양하게 기부도 이제 하시는 분이 계속 하시고 네네네 좀 그렇더라고요. 봉사도 하시는 분이 계속 네네네. 하시고 네. 그래서 그 봉사하시는 분 따라서 네네. 또 오시는 분이 또 봉사를 하시고 네네네. 주변에 이제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은 늘 좋은 일을 하시고 주변에 또 좋은 사람들도 많이 계시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좋은 이웃 굿네이버스가 좋은 이웃들이라는 뜻인데 정말 저희가 사실은 좋은 이웃이 아니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좋은 이웃이라는 생각이 아주 요즘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하시는 일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정말로 몰랐어요. 아, 그리고 이제 울산에 지구가 있다는 것도 물론 생소했지만 네네네네. 이렇게 입사를 20년 전부터 하셔가지고 계속 하고 계신 분도 생소하고 네네. 진짜 막연하게 정말 후원금 한 1, 2만 내면 그걸 가지고 애들 뭐 밥 먹이고 뭐 학교 보내고 네네네. 뭐 아프면 병원 보내고 딱 이거 말고는 다른 거 아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것도 많이 알고 네.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네. 네, 보통 다 물어보면 이렇게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여해서 뭔가 할 수 있을 일이랑 아무것도 생각 못하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뭐 저희가 참여해서 뭔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네네. 참여해서 무슨 봉사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지금 많이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네네네. 원래 언제든지. 우리가 네네. 보통 생각하기는 우리가 하는 일은 없고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은 후원금 정도 내는 거. 그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되게 무궁무진하네요. 네네네. 뭐 후원금 내시는 일도 가장 중요하고 직접 오셔서 봉사활동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저희는 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문의 많이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네. 오늘 이왕 나오신 김에 그 후원이나 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판로를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아, 네네네. 저희가 뭐 그런 검색 기관을 통해서 또 굿네이버스 치시면 그것도 안내가 되어 있는데 저희한테 직접 전화 주셔도 되고 또는 뭐
저희가 이런 좋은 이웃 이렇게 회지가 있는데 회지 뒷장에 보시면 또 이렇게 후원 안내도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영상으로 어디 홍보하시는 것도 있나요? 영상은 홍보가 유튜브에 저희 굿네이버스 치시면 거기 이렇게 딱 컨텐츠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 따로 그 후원하는 어떤 그런 영상이라든가 그건 안 나오고 그냥 그 컨텐츠가 딱 나오네요. 네네네. 사이트가 나오는 네네네. 저희 사이트가 있고 저희가 굿네이버스에서 운영하는 또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20년 하셨잖아요. 네네네. 혹시 기억에 남는 20년 전이든 어떤 그 아이가 20년 전에 나랑 우연히 어떤 굿네이버스에 인연을 맺어서 지금 아이의 그 변화된 생활 네네. 혹은 뭐 좀 뿌듯하다고 느끼신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네네. 저 기억나는 사례가 제가 2002년도에 이제 울산 지부에 이제 입사를 했고 2013년도에 다시 울산 지부로 발령이 나가지고 다시 왔는데 저희가 2002년도, 2003년도 그때 당시에는 결식아동 지원 사업을 또 운영을 했어가지고 학교에 이제 그런 저소득 가정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때는 뭐 방과후 교실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그때는 없었죠. 네, 그때 이제 여름 방학 때 아이들 이렇게 조금 한 20명 정도 모여서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점심시간이 되면 이제 아이들이 학기 중에는 이제 급식을 하지만 방학 때는 급식이 없으니까.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식사를 하고 아이들 귀가할 수 있도록 그럼 점심이 또 해결이 되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저기에 운영을 했었고 2013년도에 다시 울산 지부를 왔는데 그때 참여했던 그 학생이 이제 대학생이 돼서 봉사활동을 신청을 한 거예요. 진짜 뿌듯하다. 네네. 그래서 그 학생이 직접 저 옛날에 어떤 학교에서 그렇게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었고 지금 대학생이 돼가지고 왔어요 이러는데 너무 감동인 거예요. 오, 진짜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저는 뭐 그동안 그 학생하고 연락하고 이러진 않았는데 다시 와서 저 그때 참여했었어요 하고 이름을 얘기하고 어느 학교였다 그러고 이러는데 너무 소름이 돋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게 진짜 아이들이 그냥 참여하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 한 명 한 명이 이 시기에 의미가 정말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됐었던 그러네요. 사례가 네. 그 친구는 정말 잘 자랐는가 봐요. 반듯하게. 네네네. 그래서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도움을 받던 친구가 이제 자기도 봉사활동을 하러 도움을 주러 와서 저도 이 일이 참 의미가 있고 보람이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친구도 굉장히 본인이 받았던 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워낙 받았던 게 기쁘니까 그 기쁜 것들 다시 주고 싶어서 왔을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일이 참 많았으면 좋겠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굿네이버스가 이제 세상을 위한 좋은 변화를 하는데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이제 아까 교육으로 이제 사람들을 좋은 쪽으로 변화시킨다. 두 번째는 이제 나눔인데 나눔이라는 의미를 정말 이렇게 봉사활동을 통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다는 거. 아까 후원도 말씀하셨지만 후원도 내가 가진 거를 일부를 나누는 거고 봉사활동도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나눔이라는 것이 그 아이에게 잘 또 심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참 뿌듯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말만으로도 진짜 감동적이네요. 그런 사례가 좀 많았으면 정말 더 일하는데 활기가 더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저는 그 김해에서 근무했을 때는 저희가 그때는 이제 그 복지관을 운영을 했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어린이들도 있었고 청소년들도 있었고 어르신들도 계셨는데 어르신 중에 한 분이 저희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이셨는데 하루는 이제 연락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어디 가셨나 생각을 했었고 근데 옆집에서 그 다음 날 전화가 왔는데
이 집에 불이 365일, 24시간 켜져 있는데, 할머니 불러도 대답이 없고, TV 소리는 계속 난다. 여기 복지관 이제 직원들이 가는 거를 봤는데, 여기 좀 할머니 좀 신고한다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 그 사업을 제가 담당을 해서, 가서 할머니를 막 불러도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근데 거기 창문이 이렇게 조그맣게 있어가지고 현관문 옆에 그 보니까 TV는 켜져 있는데 할머니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 불은 켜져 있어요. 아침인데도. 그래서 왜 불이 켜져 있지? 근데 문을 이제 열고 이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112 신고를 하고 112 분들이 출동을 해가지고 이제 문을 따서 들어갔더니 이 할머니가 침대 위에서 심장마비로 그대로 쓰러져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게 이미 이제 24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긴급 조치를 했지만 그게 안 돼서, 네네네, 이미,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사망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사망 처리를 막 하는데, 그 경찰분들이 그래서 복지관에 어디 할머니 연고가 어떻게 돼 있냐, 이미 이제 조사를 저희는 다 저희 이용하시는 분이었으니까 그분 이제 따님한테도 연락하고 또 이웃분들에게도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안내드리고 하니까 그때 그 복지관 일 잘한다고 막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사실은 제가 이제 돌아가신 분을 처음 뵀었는데도 사람들이 이제 침착하게 처리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칭찬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때 저도,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며. 책임감.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맡은 바 임무에 대한 책임감. 그런가요? 그러면서 그 사례도, 그 할머니 조금 안타깝긴 한데 그 할머니도 많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 혼자 계셔서. 어른들은 좀 그런 경우가 들어있죠. 네네. 그래서. 요즘 뭐 베일도 있다. 긴급 베일도 있다.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 벨을 누르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죠. TV를 보시다가 갑자기 그 침대에 앉아서 TV를 보시다가 갑자기 그렇게 되셔가지고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저희가 이 돌봄을 또 받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셨는데, 또 더 우리가 조금 더 밀착 이렇게 관리를 해야겠다라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밀착적으로. 어떻게 대상 밀착을 해요? 밤에까지 갈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또 주변에 저희 이제 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이라고 이제 그 현관문에 또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연락을 주세요. 네네네. 그렇게도 하고 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럼 그걸 일일이 다 찾아가서 그걸 스티커를 붙이고 방문도 다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네네. 정말 그걸 뭐라 그래요? 인간에 대한 애가 없으면 못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저도 저희는 주로 이제 뭐 복지를 하니까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아까 사람에 대한 도움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튼 제가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또 사람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저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참 잘 키울 거야라는 그런 착각을 했었는데.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네네. 그랬는데 또 막상, 내 애를 키워보니까 또 그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애는 자꾸 애죠. 네. 저는 또 아동복지, 저희가 인간 발달사, 아동복지론 이런 것들을 학문으로 이론적으로 공부를 해서 그리고 저희가 만나는 대상자들도 주로 이제 어린이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를 되게 예뻐하고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애가 2명이고 지금 중학교 1학년, 그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인데 저는 애를 키우면 되게 아동 이제 이제 아이를 권리적으로 아주 권리를 존중하고 되게 잘 키우겠다는 네네네 그런 착각을 가졌는데 애를 낳고 중일과 바로 무너졌습니다. 그분이 딱 이렇게 요즘은 그 나이가 딱 됐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소사병이 있고 중일병이 있다잖아요. 네네. 그래서 참 이게 이론과 학문과 실천은 정말 다르구나. 인간 대 인간은 절대 다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로서 접하는 거하고 내가 또 직접적으로 접하는 거하고 이게 너무 다르구나.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저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좀 무너지면서 이게 사람에 대한 관심과 정말 또 실천 이런 것들이 정말 몸속에서 우러나와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어서 약간 또 결혼하고 애를 낳으면서 또 저를 돌아보는 또 계기가 또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이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자라면서 또 아이를
보는 시선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전에 단순히 그냥 예뻐만 네네네, 했다가 맞습니다. 정말 이 하나의 생명이 탄생해서 이렇게 자라나가는 과정을 나와 계속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겪으면서 네네네. 이 아이 때문에 내가 또다시 이렇게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네네네. 맞습니다. 네네. 나도 많이 변하고 네네. 이 좌충우돌 하면서 이 아이 그러니까 어린이지만 이 인간을 대하는 방법이 좀 달라졌다는 느낌.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내 애만 좀 이렇게 하시는 이제 좀 이기적인 마음도 사실은 조금 있고, 근데 내 아이가 잘 자라려면 내 아이가 속한 이 환경, 공동체, 환경이 또 건강하고 또 좋아야지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그 일을 계기로 더 우리가 하는 이런 뭐 도움이라든지 교육 사업이라든지 복지 사업들이 더 많이 활성화돼야겠다는 생각이 또 들었던 계기이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아동은 우리하고 물론 뭐 세대 차이도 있지만 아동의 생각인데 우리도 아동을 지나왔지만 다 잊어먹고 네네네. 제가 왜 저러는지. 네네네. 그렇죠. 그죠? 네. 늘 그런 생각만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것들이 아이를 놓기 전에 막연하게 나는 아이를 저렇게 안 키울 건데 네네네. 이런 자신감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키워보니까 절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네네. 어떻게 내 자식이 이런 행동을 네네네. 이런 걸 보면서 또 바깥에 있는 다른 아이들이 다시 보여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위탁가정, 이제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도 근무를 했어가지고, 그때 이제 아이를 낳기 전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도 근무를 했었고, 결혼을 하고 아이가 한 명일 때, 두 명일 때 이렇게 이제 근무를 해보니까 이 시선 차이가 엄청나게 되더라고요. 엄청나게 느껴지기도 했었는데, 처음에는, 자기 아이를 어떻게 위탁 가정에 맡길 수 있지? 그러면 마음도 약간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쨌든 우리가 이제 위탁 가정에 이렇게 잠시 맡기는 동안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야지 하는 마음, 이제 약간은 이해되지 않는 이제 뭐 10으로 보면 한 2, 3 정도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다시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다시 오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정말 아이를 더 잘 키우기 위해서는 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다. 1차적으로는 자기 이제 친부모가 키우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제 친부모를 좀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됐고, 위탁 부모님들은 자기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진짜 연고도 없는 남의 아이를 키울 수 있지? 라는 진짜 대단하다, 존경스럽다라는 그 저도 마음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것도 뭐 예를 들어서 깐난쟁이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덜한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말을 하거나 이 아이가 불안해하고 이런 처음 보는 환경에서 어떤 적응해 나가게 하려면 네네네. 그 위탁 가정의 그 모의 입장이 되게 역할이 크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도 이 아이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그렇게 시선 차이가 딱 느껴지니까 제가 또 바라보고 또 하는 일들 자체도 사실은 이 친부모들이 에너지가 없어서 아이를 키우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들이 좀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도 네트워크를 하고 거기도 또 하시구나. 네네. 이분들의 또 좀 심리적인 부분들도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심리지원센터하고도 또 연계를 하고 이분들에 대한 좀 지원 체계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또 위탁 부모님들은 위탁 부모님들대로 저희가 많이 지원이 조그만 거라도 더 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때도 저희가 그 사랑의 리퀘스트에 나왔던 사례인데 울산의 사례가 그 사랑의 리퀘스트에 나왔었는데 네, 예전에 그런 프로 있었죠. 네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만삭인 어머니가 그 붕어빵 장사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때 당시에 임신 중이었는데 쓰러지셔가지고 아이들이 그때 울산 대학병원으로 바로 이송이 돼가지고 했는데 그때 임신 중이었는데 칠삭둥이를 한 이틀, 3일 만에 칠삭둥이를 이제 출산을 하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엄마가 무리하셨구나. 네네 이 의식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아이들이 이렇게 태중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칠삭둥이가 나와서 인큐베이터에
있고 그 아이들이 이제 한 2달, 3달이 지나서 이제 건강해지고 인큐베이터에서 나와야 되는데 엄마는 계속 의식이 없고 아빠는 그 일용직 일을 하시고 아이를 케어할 수 없고. 네네. 그래서 저희 위탁 가정으로 위탁 센터로 의뢰가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저희가 이 쌍둥이를 키울 수 있는 가정을 찾다가 도저히 쌍둥이가 그 없으니까 아이가 쌍둥이였어요? 네네네. 아우.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한 명씩 따로따로 해가지고 네, 위탁 어쩔 수 가정으로 없다. 네네 보내서 이제 1년, 2년 있는데 이 어머니가 그 의식이 계속 1년까지는 아니었고 한 7개월 정도 의식이 안 들어오고 차츰 돌아와가지고 근데도 이제 의식은 돌아왔지만 몸이 이제 케어할 수 있는 회복이 입장은 아니시겠죠. 그래서 요양병원에 계속 계시고 좀 계속 진료를 이제 하는 상태였고 저희 아이들이 이제 저희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돌잔치까지 했었는데 돌잔치 하는 날 눈물바다가 돼가지고 네 진짜 너무 안 됐다 그죠? 네네네. 근데 참 친부모님들도 저희가 또 초대를 했는데 친부모님들도 울고 위탁 얼마나 가정 힘들었겠어요. 네 부모님들도 울고 우리 직원들도 울고 막 다 울었던 근데 그렇게 기억이 위탁 있습니다. 가정에도 그렇게 아이를 7개월, 1년씩 키우다가 보내려고 하면 정말 그게 더 힘들 것 같은데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위탁 아이 또 못 받겠어요. 그러시면서도 또 조금 또 1년, 2년 지나면 또 위탁 아이 위탁하게 그래도 해주세요. 그런 분이 진짜 천사 같으신 분이다. 네네 진짜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정말 대단하시다고 네, 느껴요. 아이는 뭐 밤잠 못 자고 키워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미 맞습니다. 그걸 아시면서도 계속 이미 키워보셨기 때문에 아시면서도 계속 네네네. 지원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 약간 부끄럽네요. 저 아주 옛날에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거를 한번 해볼까 해서 그냥 조금 큰 아이였어요. 네네네. 큰 아이였는데 지금 그때도 제가 마음을 먹다가 약간 부끄러워서 그만둔 게 참 사람이 이기적인 게 마음은 제가 봉사할 마음이 있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도 뭔가 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자 이 마음이 더 앞섰던 거예요. 네네네. 아주 이기적인 욕심이죠. 우리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제가 더 그걸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갑자기 내가 생각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었어? 그러면 안 되겠다. 진짜 이 아이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약간 우리 아이의 교육을 목적에 이런 마음이 생겼다. 네네네. 그 마음이 저 밑에 있었는데 스물스물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네네네. 이건 하면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이 아이가 소중한 생명이고 그냥 그 집에서 양육될 수 없어서 잠깐 내가 맡아주는 거지만 그 아이가 어떤 이방인이라는 생각을 들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결국 내 아이 교육을 위해서 내가 데리고 있는다면 결국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봉사 함부로 하는 거 아니구나. 네네네. 네. 그때 또 보육원에 또 한 번 딱 갔었는데 그 선생님께서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영아들이 있는 반. 네네네네. 우유를 안고 못 먹이는 아이들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절대 안아주지 말라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네네. 안아주면 이 아이가 삶이 너무 힘들다고. 근데 우리는 보통 우리 마음에서 그냥 안아주고 싶잖아요. 네네. 너무 마음이 안쓰럽고. 네네네. 근데 그거 마음을 또 이렇게 내려놓기가 또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2번 못 가겠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모든 봉사 포기했어요. 마음이 너무 힘드셨어요. 나는 봉사를 할 사람은 안 되는구나. 그것들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그렇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래도 처음 이렇게 발걸음 하신 게 대단하십니다. 그때 어떤 우연한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때도 아마 유니세프 잘 모르겠지만 그런 네네네. 봉사단체에서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그런 영아들이 버려진 영아들이 너무 마음이 안쓰러운 거예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마음이 있다 가보자 했는데 뭐 우유 먹이고 뭐 기저귀 빨고 이건 괜찮은데 이 아이가 사람을 보면 너무 좋아서 안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게 막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힘들어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2번째는 발걸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도 되게 부끄러운 것 같아요. 네. 나를 위해서 못 가겠구나. 네네네, 맞습니다. 네. 처음에는 다 봉사활동을 시작할 때는 대표님처럼 그냥 나를 위해서 내가 좋으려고 내 만족, 내 보람을 위해서 가지만 또 봉사를 1번, 2번, 3번, 4번 계속 쭉 하시는 분들은 이거 내 만족으로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시고 또 생각이 또 이렇게 좀 전환되는 그런 또 일이 있으시더라고요. 기쁨이
나누어 주는 기쁨이 가장 오래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뭐 집을 사면 뭐 며칠 기쁘고 뭘 물건을 사면 며칠 기쁜데 나누어 주는 기쁨은 정말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면적으로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 가는 건 맞긴 맞죠. 네네네. 네. 근데 어떤 뿌리치는 그 마음이 내가 놓아야 하는 이 마음이 되게 제가 생각할 때 되게 너무 이기적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 그냥 두 번 못 가겠다. 그래서 포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거의 한 20년 전. 봉사활동을 또 처음 시작하시면 내 거를 나누고 내 거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제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받는 거죠, 오히려. 네네. 이거 내가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더 커요. 훨씬 네. 커요. 나는 1을 주지만 9를 받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100% 공감을 그죠. 하거든요. 네네네. 주러 가는 게 아니라 처음엔 주러 갔는데 가다 보면 제가 받고 네네네네. 그 뿌듯함, 기쁨, 행복이 네네. 한참 동안 가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못 가겠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좀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셨구나. 그냥 왜 뭐냐면 네네. 일단 주부니까 집에서 그냥 할 일 없이 시간 지내고 있는 게 싫어서 뭔가 의미 있는 일 찾다 보니까 이걸 했는데 내 만족으로 가가지고 네네. 또 그 아이가 그렇게 막 바라본 눈빛이 불편해서 내가 못 가고 이건 아니다. 이런 이상한 양가 감정이 자꾸 들더라고요. 네네네, 맞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실까요? 네, 누구나 다 하시고. 그런가요? 그것들을 약간은 또 더 많이 하고 오히려 하면은 그런 것들이 약간은 좀 극복이 되고 또 뭐 해결이 되는 또 경우들이 있어서 처음에는 조금 그것 때문에 못 가겠어요. 선뜻 이렇게 하기가 힘들지만 또 여러 번 하시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네, 또 해소가 또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꼴대 같은 그런 기질도 좀 있고 우리 아들이 그 유기견 센터에 가서 봉사를 했다더라고요. 네네네. 잘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런 데 가서 봉사를 해야지. 뭐 강아지한테 봉사를 해야지. 이런 이상한 꼰대 같은 아들이라면 큰일 나겠죠. 네, 속마음이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왜냐하면 물론 강아지도 생명이 중요하고 뭐 아이도 중요하지만 네네. 정말 사람의 손길을 원하고 그 놀아주는 형들이 더 필요한 아이들도 있을 건데 하는 네네. 그런 아쉬운 생각이 조금 네네. 들더라고요. 아주 조금. 그래도 요즘에 보니까 이제 그렇게라도 봉사활동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고 이게 약간 한 생명을 바라보는 뭐 유기견도 마찬가지고 또 아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좀 생명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존중하고 그러면은 또 뭐 우리 사회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네, 생각을 맞아요. 합니다. 그러니까 뭐 네. 봉사가 어쨌든 나의 취미가 또 봉사가 되고 봉사가 네네네. 내 취미가 되고 네네네. 또 이것이 뭐 어떤 그런 다른 또 나의 사업으로 또 이어지고 하면 네네네. 정말 좋은 것 같은데 네네. 참 아직까지는 잘 안 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제가 또 만났던 분들 중에 저희가 예전에 아까 그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 그것도 진행하면서 그 전에 이제 풍선 아트로 봉사활동을 해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재능 기부를 해주셨거든요. 저희가 이제 참여하는 아이들 대상으로. 그런데 한 10년이 지나고 제가 재작년에 저희가 꿈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또 저소득 가정 아이들은 이제 부모님들이 워낙 뭐 맞벌이하고 경제적으로 바쁘시니까. 네, 좀 어렵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좀 뭐 멘토 역할 일반 부모님들하고는 다르게 또 아이들이 좀 진로라든지 그런 뭐 꿈을 찾는 일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저소득 가정 아이들 대상으로 이제 아이들의 꿈을 찾는 꿈찾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꿈 멘토들을 저희 울산 지역에 이제 100호까지 추천 릴레이를 해서 진행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한 분이 저 기억 못 하시겠어요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전에 봉사활동을 했는데 그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은 거기 대표님이 되어 계신 거예요. 풍선 아트하고 또 이렇게 뭐 클레이 아트하고 뭐 그런 쪽으로 이제 그분이 경단녀를 대상으로 본인도 이제 아이를 낳고 쉬고 있었는데 그거 풍선 아트를 배우면서 봉사활동을 했었고 그거 재능 기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직업이 그러니까 취미가 직업이 되었던 해보니까 케이스가 재밌고 네네네. 이거 상업화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경단녀를 그래서 또 그분을 저 기억 안 나세요? 이러면서 만났는데
오, 그것도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너무 괜찮은 네. 일. 어쨌든 그 정말 선한 마음으로 봉사를 하시고 네네네.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이잖아요. 네네. 그 봉사하다 보니까 이걸 이 수입 창출의 의미도 생기고 네네네. 그래서 그게 일석이조네요. 또 그분이 저희가 그 꿈찾기 프로젝트 하는 아이들에게 또 직접 가서 아이들한테 또 뭐 진로 상담도 해주시고 요런 같이 만들기도 같이 하면서 또 의미 있는 시간이 됐었는데 그게 취미가 직업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분이 또 딱 생각이 나네요. 네, 앞으로는 취미가 직업이 될 여지가 굉장히 많겠죠. 네네네. 네. 근데 지금 그렇게 또 봉사하시는 분이 좋은 마음을 또 이렇게 직업으로 연결되고 또 그 경력 단절 여성들도 네네네. 같이 함께 할 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꼭 무슨 봉사가 그게 그 하나만이 봉사가 아니고 경력이 단절되신 분과 함께해서 수입을 또 창출해낼 수 있는 것도 봉사의 일종이네요. 네네네. 뭘 조례만 봉사는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나서 그분 보면서 이렇게도 또 되는구나 싶어서 제가 저희가 하는 일이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딱 국한된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신데요. 네네네. 네. 그렇구나라는 오늘 정말 생각이 정보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아닙니다. 네, 저도 되게 감사한 시간이네요. 다시 네네. 돌아보니까. 그럼 지부장님께서도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은 일을 하실 거고 네네네. 또 홍보도 많이 네네. 하시면 왜냐하면 그런 의미는 뜻은 있어도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또 왜 좀 그 실천력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네네네. 많이 노출이 되다 보면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네네. 네. 이 소소한 이제 나라의 꿈인데 아이 하나하나가 네네네. 이 아이들도 커가지고 정말 어떤 일을 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네네. 네, 어쨌든 맞습니다. 정말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고 오늘 정말 뜻깊은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직 하실 말씀 되게 많으시죠? 네, 뭐 또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너무 네.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에 또 한번 시간이 너무 시간 한번 네네. 가져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굿네이버스 울산 지구장님과 함께 네네. 많은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